이제 보면은 신경치료가 다 돼 있는 거야. 크라운 하면서 무조건 신경치료 하라고 했다 이러더라고요. 보기에는 신경치료 안 해도 되는 치아들이 많았거든요. 이런 과잉 진료 같은 것들이 나오냐면 크라운을 하려면 안녕하세요. 치과 1타 강사 치과 의사 김태형입니다. 블랑시 치과 대표 원장이고요. 오늘은 신경치료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해들이 진짜 많거든요. 신경치료 받아보셨어요? 네, 언제 받았어요? 저는 한 10년도 전에 받았거든요. 이 신경치료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왜냐면 신경치료라는 말만 들으면은 뭐 팔목 이런 데를 다쳤어. 막 신경이 찌릿찌릿한 느낌이 있어. 그러면은 뭐 정형외과 가서 물리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뭐 약물치료를 하거나 전기치료를 하거나 해서 뭔가 이걸 보존하면서 치료를 하는 걸 신경치료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에요? 근데 치과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거든요. 신경을 제거하고 새로운 대체 물질을 채워 넣는 거를 신경치료라고 해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진짜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은 신경치료가 정확히 그래서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신경치료를 해야 되는지, 그럼 신경치료의 부작용은 또 어떤 게 있을지, 이런 전반적으로 신경치료에 대한 궁금증 모든 것을 좀 해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한국에서 환자분들은 대부분 신경치료라고 하는데 치과 의사들 사이에서는 근관치료라고 해요. 뿌리에 있는 관을 치료한다는 뜻이죠. 어금니를 그렸어요. 여기가 이제 범랑질이라고 하는 공간이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게 상아질. 그 안쪽에 이제 신경이 나와요. 신경은 치수라고 해요. 그래서 충치가 생기는 과정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조금씩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점점 파고 먹으면은 결국에 충치균이 신경을 감염시켜요. 감염되고 염증 생기고 죽어버리는 신경치료를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건데 이렇게 감염이 됐을 경우에 이 신경을 제거를 합니다. 뺄 수가 있는. 다 뺄 수 있어요. 약간 힘줄처럼 생겼어요. 치아 안에. 진짜 신기해요, 보면. 이거를 이 바깥으로 빼내고 여기를 소독한 다음에 더 이상 감염되지 않게끔 어떤 물질을 채워 넣는 거죠. 이 일련의 과정을 신경치료라고 합니다. 엄청 힘들어요. 여기서 보면 2개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뿌리는 4개고 신경관은 뿌리마다 하나씩은 꼭 있는데 신경관이 더 많아서 뭐 6개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신경치료 하나하나 해나가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과정. 미국에서는 신경관 하나를 찾을 때마다 100만 원인가 추가돼요. 진짜요? 네, 그만큼 비싸고 어려운 치료예요. 우리나라에서는요? 우리나라에서는 10,000원 정도 추가될 거예요. 아 진짜요? 10,000원, 20,000원. 우리나라가 살기 좋아.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 신경관을 찾으면 이 치과의사들이 만세를 부르고 아. 한국에서 신경관을 찾으면 또 찾아야 된다 하고 힘들어하세요. 근데 이 신경관이 이렇게 보면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엄청나게 복잡해 사실. 이렇게 퍼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제거하는 거는 메인 신경관만 제거하고 이런 마이너 신경관들은 좀 소독으로 없앤다 이런 느낌으로 하는 거죠. 인간을 이렇게 뜯어버리는. 그쵸. 뜯는 게 맞는데 파일이라고 하는 이 위에 손잡이가 있고 이런 엄청 조그만 도구가 있어요. 그걸로 치아 잘 보이지도 않는데 이 치아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구멍을 찾은 다음에 해서 신경관을 밖으로 빼는 거예요. 치과 의사라고 생각하고 위에서 보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멍이 3개, 4개, 뭐 5개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여기가 신경관이구나 하고 찾고 들어가서 저 날카로운 파일로 조심스럽게 제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섬세하고 어려운 작업이다. 저는 치과에서 하는 치료 중에 제일 어려운 치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마지막에 크라운을 씌웠거든요. 그거를 꼭 씌워야 되나요? 신경치료하고 나서는 보통 크라운을 씌워요. 왜냐면 이게 신경만 없애는 게 아니라 이 혈관도 같이 있거든요. 혈액이랑 수분을 같이 보내는 거예요, 치아에. 그래서 우리 치아가 이렇게 하얗고 건강하고 활기가 있는 건데 이 신경관을 없애버리면 활기를 잃어요. 까매져요. 그리고 푸석푸석해지고 씹을 때 약해져요. 그래서 크라운이 없으면 깨지기 쉽습니다. 과잉진료 아니에요. 보통은 신경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깎고 들어가요. 충치만 없애는 게 아니라. 왜냐면 이 치아들이 남아있으면 씹을 때마다 통증이 계속되거든. 그래서 안 닿게 아예 깎고 시작을 해요.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서 신경을 찾는 거죠. 그러고 나서 신경치료를 다 하고 나면은 신경 대체 물질로 채워지는 거잖아요. 채우고 나면 여기가 일단 깎여 있는데 뭐 레진으로만 메우면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만 해도 결국에는 치아가 올라와서 씹힐 수는 있어요. 왜냐면 치아가 엄청 신기한 게 닿고 싶어가지고 계속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깎아서 안 닿지만 6개월 정도 지나면 치아가 올라와서 자연스럽게 닿아요. 그것 때문에 크라운을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치아 형태 자체가 굉장히 이상하고 음식물도 많이 끼고 그러면서 오히려 약해져가지고 치아가 반절로 부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무조건 발치거든요. 무조건 보철물을 씌워야겠네요. 그래서 크라운을 꼭 해야 돼요. 대학병원에서도 크라운을 꼭 하고. 근데 뭐 크라운 하면 안 된다 이런 영상들도 좀 있더라고요. 치과 의사들 사이에서 욕 많이 먹죠. 크라운 꼭 해야 됩니다. 신경치료 할 때 많이 아파요? 일반적으로 안 아파요.
근데 신경치료 할 때 나는 너무 아팠다 이런 분들도 진짜 많거든요. 그건 왜냐면 마취가 잘 안 됐을 가능성이 높아. 마취가 정확하게 잘 되면 하나도 안 아프고요. 저 죽는 줄 알았어요. 이게 이제 신경치료 때문에 아픈 게 아니라 마취 때문에 아픈 건데, 신경이 죽으면은 뿌리 끝에 이렇게 염증이 생겨요. 이만큼 잇몸뼈가 녹아 있는 거야. 근데 얘네들이 염증이 생겨 있으니까 마취가 잘 안 돼요. 100이면 100 무조건 소리 질러요. 왜냐면 이건 진짜 아파요. 그래서 아마 이것 때문에 많이 아팠을 거예요. 전 진짜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딱 한 번만 아프죠. 마취할 때가 엄청. 보통 마취할 때만 딱 아프고 그 다음부터는 통증이 아예 없는 치료가 신경치료예요. 근데 나는 신경치료 갈 때마다 아프더라. 그거는 뭐냐면 신경이 아직 다 제거가 안 됐거나 염증이 아직 좀 남아있거나 아니면 치아 뿌리에 금이 갔거나. 어쨌든 이렇게 신경치료가 어렵고 복잡한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물론 이렇게 신경이 죽고 염증이 생겼으면 해야 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문제점은 생겨요. 신경치료하고 나면은 필연적으로 거의 100% 변색이 생겨요. 치아에 신경을 죽이는 치료이기 때문에 앞니에도 신경치료 하게 되잖아요. 그때 이 까만 치아를 그대로 남겨놓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크라운이나 블랑시 이렇게 씌워주면은 블랑시로 하면은 훨씬 더 삭제량이 적기 때문에 좋은 치료가 되죠. 두 번째는 치아가 좀 약해져요. 치아에 보내는 영양분 자체가 끊긴 거거든요. 푸석푸석해져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감각이 상실돼요. 치아에 느껴지는 열이나 아니면 차가운 거 아니면 뭐 충치로 생기는 통증 같은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게 신경인데 그걸 결국에 제거를 해버리는 거니까 만약에 충치가 생기더라도 내 치아에 이상이 있나? 이걸 못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고, 치주염이 생길 때도 보통은 치아가 흔들리면서 아프고 이런 것들을 다 느끼는데 신경이 없으면 못 느껴요. 신경치료 한 치아에도 충치가 생길 수 있어요? 무조건 생길 수 있죠. 특히 신경치료 한 치아 같은 경우에는 아예 뿌리만 남는 경우도 많아요. 다 썩을 때까지 몰라서. 저는 보철물 씌워서 안전한 줄 알았어요. 근데 보철물이랑 치아 사이 틈으로 충치균이 분명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나중에 뿌리만 남아가지고 머리 없이. 신경치료가 아무리 잘 돼 있어도 추후에 뿌리 끝에 염증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재신경 치료를 보통은 하곤 하는데 재신경 치료 자체가 처음 신경 치료보다 성공률이 한 50% 정도는 더 떨어지거든요. 무조건 생기는 건 아니야. 근데 10년, 20년 전에 신경 치료했는데 요즘 보니까 잇몸에 뭐 튀어 올라와 있어요. 볼록볼록한 게 만져져요. 이런 분들 가서 보면은 뿌리 끝에 염증이 이렇게 크게 생겨 있어요. 그 후에도 이제 잇몸이 점점 내려가면서 치아 뿌리 부분이 노출되는 경우가 생겨요. 이럴 때는 양치질 열심히 하다 보면 마모도 생기고, 마모가 생기면은 도끼로 치아 나무 팬 것처럼 이렇게 파이는 거야. 진짜 심하게 파이면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머리만 없어져요. 그래서 이럴 때는 크라운을 다시 해주셔야 되는 거지. 그러면은 크라운을 교체하는 뭐 주기가 따로 정해져 있진 않아요? 보통은 한 10년. 오래 쓰시는 분들은 그래도 20년까지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10년 지났다고 해서 나 가서 교체해달라고 이럴 필요는 없고요.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 받으면서 크라운 교체해야 되냐 이런 거 한 번씩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경치료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좋긴 하죠.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신경치료를 꼭 해야 되는 경우. 첫 번째는 통증이 있을 때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치과에서 신경치료 해야 된다고 들었어요가 아니라 내가 통증이 있었나? 한 번이라도 내 치아에 통증이 있었던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고, 내가 잠들기 전에 이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잘 정도로 고통스러웠나? 저 그랬어요. 그럴 경우에 이제 새벽 내내 이제 얼음 물고 있다가 다음날 아침 되자마자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면 그건 보통 100% 신경치료 해야 되는 케이스예요. 그리고 세 번째, 뜨거운 거 먹었을 때 좀 통증이 심화됐나? 이 세 가지 경우에 해당된다 그러면은 신경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아팠어. 한번 아팠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괜찮아지더라고. 이런 분들도 보통은 신경치료 하셔야 돼요. 왜 괜찮아졌냐? 신경이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괜찮아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치유되는 건 없어요. 신경이 죽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감염인데, 세균에게 감염됐다 이렇게 판단되는 때가 있어요. 엑스레이만 봐도 충치가 어느 정도까지 가는지 보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뿌리 끝에 엑스레이 상으로 염증이 보일 때, 엑스레이 보면은 치아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에 이렇게 동그랗게 뭐가 잡혀 있어. 아니면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이렇게라도 잡혀 있어. 그러면은 이건 신경이 죽은 거예요. 위로 염증을 내보낼 데가 없으니까 아래로 염증을 내보내는 거예요. 부산물들. 그래서 여기에 점점 염증 물질들이 쌓이면서 뼈를 녹이고 있는 거예요. 신경치료가 이 치아를 살릴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자 심폐소생술이다. 제가 좀 걱정됐던 부분은 뭐냐면, 이제 보면은 신경치료가 다 돼 있는 거야. 크라운 하면서 무조건 신경치료 하라고 했다 이러더라고요. 보기에는 신경치료 안 해도 되는 치아들이 많았거든요. 이런 과잉 진료 같은 것들이 나오냐면
크라운을 하려면 이런 모양의 크라운이 들어가야 되니까 똑같은 모양의 그러려면 크라운의 두께가 보상이 돼야 되잖아요. 이 치아를 이만큼 깎아요. 이렇게 깎으면 치아 형태가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신경이랑 가까워지니까 이대로 두면은 좀 치아가 시릴 것 같다. 시리다고 하면은 뭔가 환자분이 컴플레인을 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거기다 우리나라 신경치료가 얼마 안 비싸니까 차라리 신경을 다 없애가지고 시리지 않게 애초에 만들어 버리자. 컴플레인 방지 차원도 있고 환자를 더 생각하는 마음에 그럴 수도 있고 왜냐면 이 치료하고 나서 불편감 생기면 얼마나 또 싫겠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미리 선제적으로 신경을 제거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안 해도 되는데 예방적인 차원에서 저는 신경치료 하는 건 좀 별로라고 생각하고 왜냐면 신경치료 자체가 워낙에 고난이도 치료기도 하고 저런 부작용들도 생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좋고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신경이 조금 노출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펄프 캐핑이라고 해서 이제 신경을 모자처럼 싼다는 거야. 여기가 노출됐으면 여기를 살짝 소독하고 여기를 MTA라는 제품이 또 있는데 시멘트 같은 거거든요. 이 시멘트 같은 걸로 여기를 살짝 덮어 놓으면은 치아가 재생돼요. 그러면서 신경치료를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생겨요. 감싸주니까. 펄프 캐핑이라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신경이 조금 노출된 경우라고 해서 무조건 다 신경치료를 하는 건 아니고 신경치료를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죠. 이걸 한글로 치수복조술이라고 해요. 그러면 신경치료 피하는 방법은 치수 복조술 외에는 없는 거예요? 치아 삭제 자체를 조금만 하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충치가 신경 근처까지 갔다. 그러면은 치수복조술로 막을 수 있다. 그리고 무리한 보철 치료를 하지 않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크라운을 무리해서 하게 되면은 치아 삭제량 같은 것들이 많아지는 거지. 많이 깎아버릴수록 치과 의사는 훨씬 편해요. 이 신경치료를 피하고 싶다 하는 이런 마인드가 좀 장착돼 있으면 좋죠. 애초에 이렇게 신경치료 받을 일들이 안 생기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저도 정말 열심히 관리하는 편인데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1년에 2번씩은 치과에 가셔가지고 스케일링 받으면서 엑스레이를 꼭 찍어보세요. 엑스레이 찍어도 3,000원밖에 안 나오거든요. 치아에 충치가 생기고 있는지 아니면 어디에 염증이 생기고 있는지는 꼭 체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스케일링만 받지 오늘 검진은 안 받을 거예요. 왜냐면 걱정되거든. 괜히 또 충치 생겼다고 할까봐. 그럼 또 스트레스 받고 돈 얼마 깨질까 이 생각이 드니까 안 받는데 검진 받으셔도 비용은 거의 똑같아요. 꼭 받으시고 문제가 생겼다 진단을 받았으면 다른 치과 가서 또 같이 진단 받아보실 수도 있는 거니까 내 치아의 변형 상태를 쭉 정기적으로 체크해 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신경치료를 안 받으려면. 그리고 내가 지금 뭐 어디 음식물이 자꾸 낀다 이거 그냥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분명히 거기에 충치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거 그대로 두면은 100% 신경치료. 오늘은 이렇게 신경치료란 어떤 치료이고 그리고 신경치료 하고 나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지 이렇게 잘 알아봤는데요. 이런 부분들 좀 유념하셔가지고 신경치료 받으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일타 강사 김태형이었습니다.